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중앙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건강회복한 문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8일 만에 공식 일정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과로사회를 좀 피하자라고 본인이 그동안 얘기해왔는데 본인이 과로로 인해서 휴식을 취한 것에 대해서 좀 민망하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번지는 캘리포니아 산불이라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의 산불지대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위태롭게 이 산불 옆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굴 찌푸린 김정은 주인구실 똑똑히 하라라고 해서요. 지금 이 북중 국경에 있는 무역지대를 방문했던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낙후된 시설을 보면서 이 현장 관리자들을 채찍질했습니다. 글쎄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한쪽에서는 위민 정치를 펼쳤던 할아버지 김일성 정치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뭔가 좀 해보겠다는 의지를 이 당 간부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책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리언니 맨발샷처럼 박성현 세상을 놀라게 한 해저드 샷이라고 하는데요. 박성현이 16번 홀에서 연못 바로 옆에 있는 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저드 처리를 하지 않고 그것을 걷어내서 우승까지 한 것. 세상이 가장 깜짝 놀라게 했다라는 뜻으로 오늘 헤드라인이 뽑혀 있습니다. 주 52시간 첫날 퇴근 서두르는 직원들이라고 했어요. 사실상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이 시행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거센 파도 태풍 초긴장이라는데요. 태풍이 뿌라빠룬이 다행히도요. 조금 일찍 우리나라를 빠져나갔습니다. 큰 비패가 없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평입니다. 시그널먼 주야 장천이라고 하는데요. 핵과 제재 여러 가지 시그널만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뭔가 좀 액션이 이제 나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네, 근데 정말 물컵에서 시작한 것이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졌습니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세신의 칼을 맡겨봐야 보나마나 거센 저항 앞에 장도인 줄 알았더니 단도였던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사법농단 의혹 계속 물고기 입에서 계속 뭔가 튀어나오네요. 참사 후 단원고 실종자 가족 중 불순 세력 동향 보고 기무사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조대진 민주당 국민통합위 부위원장, 이재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그리고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이 됐습니다. 현장 분위기, 기대와 우려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데요. 장막 겹친 건설 현장에서는 밤샘 방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음 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서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직원들 월급이 줄자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곳으로 이직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시적 인건비 지원만 믿고 인력 채용에 나서는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근로시간 단축은 설비 확충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더 두고 천천히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을 찾은 홍종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 CEO들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칼퇴근 실하냐 기대가 무늬만 워라벨 불안감도라고 해서요. 달라진 일터 노동자들 환영과 우려 목소리를 냈다라고 하는데 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성은요. 5시 30분에 PC가 꺼지면서 집에 일찍 들어가서 딸과 함께 저녁을 먹게 돼서 너무나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건설 현장과 몇몇 저임금 현장에서는요. 돈을 못 받는 노동이 늘어날 우려도 좀 있고 또 이 임금이 줄어서 더 좋은 일자리로 찾아가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녁이 있는 상과 관련해서 업계도 명암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학원가나 이런 데서는 다행히 또 좀 호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또 이게 맥주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손님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용 대상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영세업체는 이 주 52시간 근무가 꿈같은 일이어서 남의 일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에겐 딴 세상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될 때도 사실 기대와 환영의 목소리가 공존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주 5일제는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됐어요. 자, 주 52시간도 주 5일제처럼 걱정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냥 정착될 것인가? 아니면 현장에서 갖은 혼란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조금 더 시기가 늦춰질 것인가? 첫날만 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예, 방금 지적했듯이 300인 이상 사업장만 우선 시행을 했고요. 예. 중요한 건 관련 법에 이 법을 어길 경우에 고용주에게 2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예.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 이 점을 우려해서 경총이 무조건적인 처벌로 예. 시작을 하지 말고 계도 기간을 더 달라 이렇게 예. 건의를 했고 이낙연 총리가 주재했던 당정청 회의에서 그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계도 기간을 6개월 두기로 하긴 했지만 그러나 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렇다고 정부가 눈 감고 있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내세워서 예.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장 곳곳에서 얘기했듯이 보완책이 없이는 이게 실제 정부가 생각하는 워라밸, 예. 일과 이 가정 생활의 밸런스 이게 지금 과연 지켜지겠느냐. 결국은 보완책이 어떤 식으로든 강구가 돼야 된다. 예를 예. 들어서 뭐 탄력 근로자라든지 유연 근로자라든지. 예, 유연 근로자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취해져야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사업장마다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특성을 좀 감안을 해서 예. 보완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겁니다. 예. 사실상 어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과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 반응은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개점 시간이 30분 늦춰지면서 아침에 여유가 생기고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둘째가 아직 9개월이거든요. 그래서 6시에 퇴근을 딱 하고 가면은 7시에 마지막으로 먹는 이유식을 먹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시민들 반응을 뭐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상징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좀 대기업에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주 52시간 시행으로 칼퇴근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있는 삶을 사니까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앞서 이제 공사 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르바이트 뭐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열악한 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도 줄고 또 그 사실 대체 휴일을 쓴다든지 아니면 좀 쉴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하는 정책이다 예. 보니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예. 그 처음부터 쉬우면 그게 혁신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좀 안 맞는 부분도 생기니까 그런 건 예.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뭐든지 처음 시도하는 건 다 힘든 겁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이고 예.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그런 목표가 생긴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사실상 뭐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300인 이상의 그 사업장이. 하지만 그 15% 정도는 어쨌든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예. 워라밸의 균형을 또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다 보면 또 부정적인 이런 시그널을 없애가다 보면 원래 정책의 긍정적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임금의 감소예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 52시간 근무로 인해서 더 벌고 싶지만 더 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 보전을 또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좀 대안을 정부가 찾아야 될까요? 제가 요 52시간 시작하고 나서 예. 한 몇 명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언론계에 있는 이제 친구들 예. 같은 경우 기자분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전에 뭐 주말에 계속 나와서 일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주말에 좀 주말답게 보내는 것 같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밤늦게 이제 누구랑 카톡을 하는데 예. 이 대기업 안에 벤처기업 같은 이런 사업부를 하나 만든 친구인데 예. 퇴근을 52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해야 됐지만 일이 끝나지 않아서 집에서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친구 말에 의하면은 도대체 52시간이 말이 52시간일지 자기는 할 일이 그대로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잘 좋고 한데 다만 지금 여기서 이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몇 가지가 지금 보완이 돼야 되는데 첫째 뭐냐면 노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노동 시장을 벌어보면서 요구하는 것은 유연성을 좀 달라는 건데
일단 그 유연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고요. 그 뜻은 뭐냐면 더 경직되기 때문에 지금 예. 이 정부가 사실은 규제를 타파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서 이제 그 시작하자마자 시간이 좀 나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본인의 이제 그 수입이 줄어들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게 효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한 준비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52시간을 밀어붙였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좋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완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생산성도 향상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노동자의 소득도 그대로 좀 보존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될 텐데 이게 쉬운 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만에 정상 출근을 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좀 이 주 50시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금 다들 노력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삼아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줘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췄다. 그 취지를 잘 살려 현장에서 긍정적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뭐 다들 안녕하십니까? 네,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중요한 해외 순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여전히 약간 이제 목이 조금 쉰 목소리가 나요. 그렇죠? 아직 이제 몸이 정상적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국정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으니까 마냥 실수만은 없겠죠. 김철근 대변인. 대통령도 과로로 이렇게 몸살이 날 지경인데 우리 사회 전체가 정말 너무 지나치게 과로 사회로 찌들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과로에 찌들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쉴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쉬어야죠. 예. 대통령이 또 특히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 그다음에 중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평상심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적당한 휴식과 그 체력 안배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평창 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너무너무 굵직한 이 문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러시아까지 다녀오시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로가 좀 쌓였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정말로 적절한 휴식을 틈틈이 좀 해서 본인 개인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안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건강이 2급 비밀에 해당되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글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는 좀 미국 대통령처럼 뭐 한 일주일씩 휴가도 받고 뭐 좀 별장에 간다든가 이 지금 대통령이 좀 편안하게 그 좀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무슨 비가 안 와도 왕 때문에 그렇고 기우제 지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관습이랄까요? 그런 그 생각들이 쭉 내려오면서 대통령에게 너무 과중하게 책임과 이런 게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했고 알만한 건 다 아는 상황인데 책임도 좀 분배를 하시고 예를 들면 청와대가 만기치려면 전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총리와 내각한테 그 권한과 책임을 주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 국회에서 좀 하도록 하고 그런데 내각과 국회가 청와대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식으로 정치가 돌아가서는 결국은 대통령에게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책임감만 가는 게 아니냐. 이거 권한을 다 분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개헌 문제로 얘기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리나라의 그 권한,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소 큰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스템 문제라든지 대통령의 일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하여튼간 아니, 꼭 방이 약간 좀 개인의 이상해졌습니다만. 문제만은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감, 그다음에 그 스트레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말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그 많은 권한이 있으면 불가용의 권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학자들이 다 쓸 수 없는 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한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각과 국회와 이런데 그 권한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대로 좀 나눠서 같이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로 사회로 가볍게 시작한 것 같은데 개헌 문제까지 엄청나게 확장이 좀 됐군요. 어쨌든 대통령이 좀 많이 쉬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권력도 좀 많이 나눠주고 많이 쉬어야 된다. 많이 쉰다고 비판하는 논평 안 내실 거죠? 아니 뭐 많이 쉬는 거하고 잘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정의당은 주 50시간 시행에 들어갔어요? 저희들이야 뭐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그 주 50시간 하고도 당직 업무 돌아가는데 선거 때는 사실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선거 때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평시에는? 예, 평상시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7시 이후에는 비상 전화만 남기고 다 퇴근하는 것을 다 권장하고 있고요. 예. 좋은 직장인 것 같습니다. 네, 중앙당뿐만 아니라 광역시도당에 있는 당직자들도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주 50시간 정착과 관련돼서 여러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잘 귀담아 담아서 좀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얘기 중 가운데 의미심장한 얘기했습니다. 하반기에 기업을 자주 방문하게 준비하라라는 얘기인데 작년 7월에 재벌 총수들과 오픈 미팅을 갖고 뭐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뭐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남북 문제라든지 적폐청산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면서 이 기업인들 만나는 것이 너무 뜸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그동안 경제가 어렵다, 현장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매일경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좀 반응이 오는 건가요? 여러 가지 아마 상징성을 갖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뭐 이런 것 때 빚어졌던 일 때문에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걸 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죠. 뭔가 뭐 뒷거래가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비춰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취임 이후에 기업 현장에 직접 기업 현장이라는 건 특정 기업을 방문하는 또는 특정 기업의 어떤 행사에 찾아가는 뭐 이런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한화 관련 기업의 충청북도 어느 공장에 직접 찾아간 적이 있었고요. LG가 마곡 단지의 연구소를 개관할 때 그때 아마 문 대통령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거 말고 문 대통령이 기업 관계자를 직접 만나고 직접 찾아가고 그거는 사실 기업으로부터 귀를 기울이겠다, 기업 얘기를 듣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뭐 경제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또 실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분들은 그런 뭐 이벤트성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펼쳐달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친노동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이 기업 현장을 방문을 한 번 더 하고 또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계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친노동적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좀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정작 노동계에서는 문재인표 노동계약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곳이 이제 많이 목소리가 나와요. 정의당에서 볼 때는 정말 대통령이 이 기업을 자주 방문해서 기업 총수들의 얘기를 듣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어떻게 보세요? 좀 부정적으로 보세요? 그건 부정적인 일이 아니죠.
경제 현장에는 대통령이 끊임없이 찾아가고 현장의 예. 목소리 들어야 됩니다. 근데 경제 현장은 기업주들만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서 대통령이 노력을 예. 하셔야 되는 거죠. 경제 주체들이 경제 주체들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어느 일정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예. 기업의 신뢰도 그리고 노동자의 신뢰도 100% 받고 있지 못한, 뭐 100%까지가 아니라도 이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예. 정책을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왼손에, 예. 뭐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오른손에 쥐어서 이 정책을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식으로 저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경제 주체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께서 최저임금 처리하는 과정이나 예. 또는 정교조 법의 노조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예. 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의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교체를 입에 올리는 이런 과정들은 예.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뒤통수 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계속 문 대통령을 믿어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신뢰 상실의 과정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실패한 부분은 노동의 신뢰를 함께 얻지 못했다라는 점이다라고 스스로를 그 대통령 임기를 마친 다음에 예. 반성했던 부분들을 지금 청와대나 정부 여당은 좀 주의 깊게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재계의 목소리, 기업 총수들의 목소리도 듣되 노동자 목소리도 좀 같이 들어라. 네. 그런 맥락이군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종원 경제수석을 처음 만났습니다. 딱 전공에 맞게 오셨으니 잘하리라 기대한다. 장악력이 강하다고 들었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윤 수석을 통해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좀 당부하고 있습니다. 윤종원 수석은 성장이냐 분배냐의 이분법적 차원이 아니라 GDP 앤 비욘드라는 말처럼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성장 과실의 고른 분배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을 과거에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네. 윤종원 수석에게 기대한 것이 김앤장의 가교 역할이다. 정부와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경제수석이 할 수 있나요? 경제부총리도 사실 선배고 장하성 정책실장도 사실은 모시는 상관이거든요. 뭐 일단은 그 발언 자체가 예. 우려가 되는 게 김앤장 사이에 그러면은 뭔가가 잘 소통되지 않고 있다 이런 거를 예. 어찌 보면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굉장히 우려스럽죠. 지금 경제 톱이 예. 서로 간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두 수장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예. 그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럼 가교 역할을 잘 할 수 있느냐? 뭐 둘 사이에서는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게 뭐냐? 사실 지난 이 정부가 들어서서 계속해서 적폐청산을 하면서 공무원 사회에 엄청난 압박을 가했어요. 예.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의 공무원, 특히 어찌 보면은 그 고위 공무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위에서 시켜서 일을 했던 공무원들마저도 굉장히 큰 벌을 받는 그런 적폐청산을 해오면서 공무원 사회 지금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앞으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밑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 과장급, 국장급들이 일을 해줘야 돼요. 그들이 모든 실무를 다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생각하기엔 내가 지금 이 일을 했다가 나중에 혹여라도 잘못돼서 이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날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예. 걱정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과연 그러면은 이분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예.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인가요? 저는 예.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경제수석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이 해야겠죠.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라. 나중에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모든 걸 보장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이 나설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예. 대통령한테 뭘 보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 대통령이 무슨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다 밑에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올라온 다음에 그거를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홍제 집무실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그 환경이 안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예. 거죠. 한 사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뀌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를 좀 줄여라. 알겠습니다. 다시 조금 돌아와세요. 윤종훈 수석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경제계에서는 큰 것 같아요. 그립이 강하다. 그러니까 장악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과연 김동연 부총리를 잘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을 보필하면서 김동연 부총리하고도 잘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기수로는 한 기수 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행시 기수로 뭐 26회, 27회 뭐 이렇게 예. 될 겁니다. 윤종원 경제수석의 그동안에 거쳐온 경력을 저는 사실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전임 정부 때 일이긴 하지만 윤 수석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예. 총괄하는 경제정책국장을 가장 오래 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금융비서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의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에서의 경제정책국장 이 두 자리가 지금 김앤장의 가교 역할이라는 게 김동연 부총리 지금 경제부총리를 가장 옆에서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가까이서 직접 모시고 일을 집행하는 예. 경제정책국장 그리고 청와대 당시에 경제수석 그리고 정책실장을 측근해서 바로 보좌하는 예. 경제비서관 두 경험을 했다는 게 지금 사실 뭐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뜻을 또는 정책실장의 뜻을 각 부처에 그냥 전달만 하는 역할이냐 예. 아니면 대통령과 뭔가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고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좀 가려가면서 집행을 하거나 전달을 하는 역할이냐 예.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의 목소리가 좀 나와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예. 특히 전임 경제수석이 홍장표 경제수석이 사실은 대학에서만 머물다가 경제수석이라는 자리로 온 점 때문에 예. 현장을 너무 모른다. 그리고 현실과 엇박자의 정책을 그냥 밀어붙이기만 했다라는 예.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윤종원 수석에게 기대가 가는 거죠. 예. 그만큼 윤 수석이 현장이나 현실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예. 그런 역할, 그런 것들을 아마 해주려는 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어딘가요? 경제수석입니까? 정책실장입니까? 예. 그 기재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경제보좌관입니까? 경제 관련의 우두머리들은 많은데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새로운 경제수석이 하는 겁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있지 않습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적인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예. 사람 한두 사람 바꿔 끼워서 예. 과연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하성 실장 사이에 소통이 좀 안 되는 것을 중간에 이제 경제수석이 바뀌어서 내부의 소통과 조금 불협화음은 어떻게 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 경제 정책으로 변화가 예. 오겠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그 변화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자리는 민간과 기업이 만들고 창업할 수 있는데 그 정부가 지원하고 이런 방법으로 바뀌어야지 예. 뭐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알겠습니다. 공무원 숫자 예.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 큰 방향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글쎄요 사람 한두 사람 이렇게 바꿔 끼워서 변화가 있을는지 알겠습니다. 예. 짧게 하고 이 아이템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야당 쪽에서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좀 뭐 반론 주고 가야겠네요. 예, 예. 뭐 많은 비판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항상 그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경제에 관련된 부분은 뭐 이렇게 급작스러운 효과를 나타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을 바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된 결과가 예.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예. 일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무슨 경제팀에 무슨 혼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의견 충돌은 있을 수도 있었겠죠. 예. 하지만 그것 자체가 무슨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혼란을 줄 정도의 그런 의견 충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수석을 교체를 하면서 관련된 당과 청와대와 그다음에 정부 사이에 조금 더 윤활 역할을 하라는 취지에서 예. 관료 출신이지만 이 현안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배치한 만큼 좀 더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적으로 결과를 낳을 수 예. 있도록 한데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는 게 더 낫지
지금까지 한 게 무엇이냐? 지금 1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효과가 나오는 때까지는 조금 더 응원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전히 공방이 오가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사회 또는 언론의 아젠다가 경제 문제로 좀 많이 옮겨가는 것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분명히 됐거든요. 알겠습니다.